2026년 봄 경남 사천의 하늘은 유난히 고요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 지금 전 세계 국방 지도가 통째로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 기술도 자본도 없다며 냉소와 조롱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천 공장 앞은 42개월간 진행된 1600회 이상의 무사고 비행 시험을 마친 KF-21 양산 2호기의 출고를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전 세계 국방 장관과 고위 관계자들로 분주합니다. 미국 F-35의 심각한 인도 지연 사태와 러시아 신뢰성 추락으로 글로벌 국방 시장이 극심한 전투기 기근을 겪는 지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변방의 연구소는 세계가 갈망하는 유일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지오폴리틱스 균열 속에서 불가능이라는 편견을 완벽한 확신으로 바꾸어낸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독한 집념과 사천 활주로의 뜨거운 진실을 지금부터 깊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국방 시장은 그야말로 전투기 기근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공급 부족 사태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심에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산 F-35의 거대한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생산량을 자랑하던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지만 정작 속을 들여다보면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기술적 업데이트 실패로 인해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일명 테크놀로지 리프레시 쌈으라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의 오류를 넘어 전투기 자체의 비행 승인을 막아서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백 대의 기체가 최종 인도를 받지 못한 채 미국 공장 마당에 유령처럼 쌓여 비를 맞고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수조 원의 예산을 쥐고도 전투기를 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유럽 국가들의 안보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노후화된 F-16의 퇴역을 앞두고 대체 기체를 기다리던 독일과 덴마크 등 나토 회원국들은 하늘의 방위망이 통째로 흔들리는 현실적인 공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러시아산 무기들이 국제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강대국의 기술 독점과 무기 국산화 실패가 가져오는 안보의 종속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 세계가 뼈아프게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산은 비싸고 기약이 없으며 러시아산은 신뢰를 잃어버린 이 혼돈의 방산 지형 속에서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영공을 지킬 전투기가 단 한 줄의 소프트웨어 코드 오류 때문에 남의 나라 공장에 묶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은 시간과의 약속을 천금처럼 지켜내며 묵묵히 활주로를 다져온 사천의 기적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나라 무기에 안보를 의존하는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한 전 세계 국방장관들이 왜 그토록 사천의 작은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는지 그 이면의 철저한 약속과 신뢰의 데이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적국의 미사일이 아니라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제조사라는 말이 있듯이 무기 거래에서 납기 속도는 곧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신뢰의 척도입니다. 서방의 내로라 하는 방산 거인들이 원자재 공급망 붕괴와 노동력 부족을 핑계로 인도 기한을 수년씩 미루며 우방국들을 실망시킬 때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내며 독보적인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최근 노르웨이가 대한민국과 9억 2,200만 달러 규모의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 계약을 전격 체결하고 에스토니아와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자국군의 주력으로 삼아 유럽 최강의 군사력을 구축해 나가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유럽의 혹독한 겨울과 가혹한 작전 환경 속에서도 오차 없이 작동하는 기술력은 물론이고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무기를 인도하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제조 역량이 서방 국방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KF-21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당초 계획보다 2달이나 앞당겨 모든 비행시험을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경남 창원과 사천의 생산 라인에서는 해외 조달 부품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막히자 현장 엔지니어들이 꼬박 수십 시간을 밤낮 없이 매달려 자체적으로 대체 부품의 규격을 검증하고 기한 내에 장비를 출고해낸 일화가 있을 정도로 책임감이 남다릅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북유럽과 나토의 안보 전문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보며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속도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유의 철저한 약속 이행은 단순히 기체를 빠르게 만드는 제조 능력을 넘어 상대국의 안보 공백을 실시간으로 메워주는 가장 믿음직한 전략적 동반자라는 수식어를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되기 위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완성도가 높은 기체를 빠르게 공급하는 단계에 만족하지 않고 전투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핵심 기술의 독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쥐고 있는 기술의 족쇄를 끊어내고 동북아시아의 항공 주권을 완전히 우리 손으로 가져오기 위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심장혁명에 대해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날개가 훌륭하고 기체 설계가 완벽하더라도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의 지적재산권이 해외 기술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국산화이자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종속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방산이 글로벌 무대에서 진정한 독자 노선을 걷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했던 마지막 족쇄이자 최고의 난공불락이었던 항공 엔진의 완전한 독립 선언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출범한 항공 엔진 국산화 상생 협의체는 단순한 부품 조립 단계를 넘어 제트 엔진의 설계와 핵심 소재 기술까지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국가적 프로젝트의 출발점입니다. 현재 KF-221에 탑재되는 엔진은 미국의 기술을 라이선스 생산하는 방식이기에 해외로 수출할 때마다 미국의 국제무기거래 규정인 이타르의 가혹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이는 곧 한국 방산의 영토 확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제 1만 5천 파운드급 이상의 독자제트 엔진 개발을 목표로 삼고 전투기 엔진 터빈 블레이드에 들어가는 초고온 단결정 합금과 세라믹 복합 소재 같은 글로벌 탑티어 국가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신소재 재련 기술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천 번의 주조 실패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실패하면 다음 세대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비행기를 팔 수 있다는 일념으로 가열로의 뜨거운 열기를 견뎌낸 국방과학연구소와 엔지니어들의 고독한 투쟁이 마침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기 중에 공기를 빨아들여 엄청난 추진력을 얻는 차세대 덕티드 램제트 엔진 기술과 첨단 A사 레이더 기반의 통합 설계 기반까지 우리 손으로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제트 엔진을 설계하고 제조할 수 있는 나라가 단 7개국에 불과한 척박한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 8번째 문을 당당히 열어젖히고 있는 것입니다. 엔진의 독립은 단순한 기술 자급화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항공 주권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손으로 넘어왔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미래 전장을 지배하는 힘은 육체인 엔진뿐만 아니라 기체를 통제하는 영리한 지능에서 완성됩니다. 옆 나라 일본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절망적인 진퇴양난에 빠진 이유가 바로 이 지능과 소프트웨어의 격차에 있으며, 그 잔인한 기술적 현실을 다음 장에서 명확한 데이터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은 영국, 이탈리아와 손잡고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는 직캡 사업에 국가적 사활을 걸었지만 현재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야말로 잔인한 진퇴양난의 연속입니다. 최근 유럽 전문가들과 이탈리아 의회가 공식 승인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동 개발국의 불투명한 기술 공유와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 직캡의 초기 개발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무려 3배나 폭등한 186억 유로, 우리 돈으로 26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비용 상승도 문제지만 참여국 간의 첨단 기술 이전 거부와 관료주의적 마찰은 사업의 미래를 통째로 흔들고 있으며 실물 기체가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2035년 이후로 전력화 일정이 밀려나며 일본의 방공망에는 공백이 예고되었습니다.
여기에 미 공군의 6세대 차세대 공중 우세 프로젝트인 엔가드 사업마저 대당 3억 달러라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 부담으로 인해 예산 재조정 동향을 보이며 미국의 기술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던 일본 국방성은 거대한 혼란과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존심 강한 일본의 언론들이 한국은 엔진도 못 만들던 나라라며 비웃던 과거를 잊은 채 어떻게 한국만 저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투기를 만들어내느냐며 경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제치고 동북아시아에 항공 주권을 줄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업용 반도체, 인프라를 국방 분야로 이식하는 영리한 실용주의 혁신에 있습니다. 미국산 F-35가 폐쇄형 시스템 구조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수년간 발이 묶여있는 사이 KF-21은 완전히 독자적인 개방형 시스템 아키텍처를 도입하여 국산 A사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켰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독립시켰기에 우리는 수만 개의 국산 반도체 칩셋을 기반으로 실시간 성능 개량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단 몇 시간 만에 수행할 수 있는 독보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설계도를 가졌더라도 이를 구현할 반도체 공급망과 기민한 소프트웨어 통제권이 없다면 미래의 전투기는 한낱 고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은 사천의 활주로에서 완벽하게 증명해 냈습니다. 이제 역사의 저울추는 서류 위에서 이권 다툼을 이제 버리던 이들을 지나 인간과 기계가 함께 하늘을 지배하는 다음 세대의 청사진을 현실로 바꾸어 놓은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고 있으며 그 위대한 미래의 종착지를 향해 마지막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천의 활주로에서 증명해낸 진정한 위력은 현재의 성과를 넘어 인간과 기계가 함께 하늘을 지배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즉 멀티 기술의 완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네덜란드 항공우주센터와 차세대 항공전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래의 KF-21은 단순한 단독 비행체가 아니라 스텔스 무인 편대기 수십 대를 이끌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정찰과 타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움직이는 지휘 모선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과 유럽 국가들에게 국방 안보의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기술을 가볍게 여기며 분담금 미납과 기술 유출 의혹으로 신뢰를 저버린 인도네시아에 대해 정부와 방사청이 CJ 5호기 인도를 전격 취소하고 무장 통합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단호한 조치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처럼 독자적인 미래, 기술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국가만이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는다는 차가운 국제 정치의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당당히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 전장의 판을 짜는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현재의 KF-21 블록 1 기체는 내부 무장창이 없어 완전한 스텔스 기능을 갖추지 못한 스텔스 라이트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다가올 블록 2와 블록 C를 통해 완전한 내부 무장창과 독자적인 6세대 급 생존성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10년 전 우리가 보라매를 꿈꿨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이 무모한 도전은 이제 사천 하늘을 뒤흔드는 양산 2호기의 강력한 엔진 소리와 함께 전 세계를 향한 위대한 승전보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안에 새겨진 국방과학자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정직한 땀방울이 마침내 대한민국의 영공 주권을 완벽하게 완성해낸 것입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기술은 노력한 만큼 응답한다는 진실을 저희는 앞으로도 가장 정직하고 깊이 있는 국방 분석으로 묵묵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고독하지만 위대한 여정에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대한민국 항공우주의 더 높은 도약을 끝까지 함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